반갑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태종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태종님이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 준비하셨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화면 크게 보니까 훨씬 좋죠? 소리도 크게 들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저 앨범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태종님 뭐 당연히 네. 다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인사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랑과 상실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태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종님 뭐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쨌든 앨범 나와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감상회를 연 이유죠. EP 러브크래프트라는 앨범 EP를 발매하면서 이것만 준비하면서 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발매가 된 이후로는 살짝 이제 집 정리도 하고, 집 많이 어지러워져 있었는데 집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정신없던 마음 정리도 하고, 좀 심호흡하고 복식호흡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앨범 내고 나서 뭔가 쏟아낸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그 배설하는 느낌인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아예 다 내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고 나면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발매하고 나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종 씨 이번 앨범이 이제 전에 곡들이나 이제 싱글이나 앨범들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가지고 이 앨범 들으면서 뭔가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토크백 개최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팬분들 이렇게 만나서 또 앨범 이야기를 하게 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노래하는 것보다 제 노래에 대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인데도 내일 또 평일이잖아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다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태종님을 또 이렇게 뵙는 게 거의 두 번째긴 하죠. 인디스 당스 때 네. 뵀었으니까요. 그쵸. 제가 네. 그때 심사위원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뵀었는데 네, 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때도 너무 잘하시고 무대도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사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태종님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되셨을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면서 이 앨범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할게요. 네, 어떻게 처음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해야겠다 이전에 음악을 되게 항상 좋아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 부모님께서 노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셨고 들으시는 것도 좋아하셔서 항상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불렀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처음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바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 SG 워너비 노래를 앞에서 불렀었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좋아하다가 밴드 동아리도 하면서 제곡도 써보고 하다가 군대에서 이제 만난 친구, 음악 전공하는 친구가 너 진짜 꼭 음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해봐라 해서 전역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팬들에겐 그분이 은인이네요. 음악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음악을 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쵸, 사실 할 생각은 없었어요. 막연하게만 좋아했었는데 근데 제 꿈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였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대기업 이제 회사원이나 그 연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은인인 친구입니다. 아니, 전공 자체도 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전공을 하셨었어가지고 네, 그렇죠.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는 어디 회사에 들어가 있는 태종님을
우리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 회사에 너무 잘 된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태종님 이름이 본명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태종이라고 했을 때 태종님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된 건가요? 태종이라는 이름은요. 저희 이제 어머니 성함에서 따왔는데 그 어머니 성함이 태영자 숙자세요. 그 흔하지 않은 성씨거든요. 태자 아이자 써갖고 태시성자신데 그래서 처음에 태용으로 했었거든요. 어이자 해갖고 태용으로 했는데 그 아이돌 중에서 그 너무나도 커다란 산이 계셔갖고 이거는 큰일 나겠다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잘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 그 태용의 스펠링을 이제 아티스트 이름 정할 때 좀 다들 겉멋이 들어요. 그래서 그 TJONG로 썼었거든요. 네덜란드식 이름으로 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냥 그대로 스펠대로 쓰자 해서 네, 그때부터 사용한 게 지금의 태종이 되었습니다. 마침 또 NCT 태용님도 솔로를 내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네. 마침 내시고 또 곧 전역하셔서 또 앨범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네요. 네. 네, 검색했을 때 안 걸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걸리면 큰일 나고. 아, 큰일 날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이제 검색했을 때 우리 태종님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크백은 이번에 발매된 태종의 EP 러브크래프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종님이 이 앨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앨범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러브크래프트라는 이 EP는요. 제가 항상 사랑과 상실을 노래한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항상 상실만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랑을 제대로 노래해보자 라는 이렇게 시작한 앨범이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사랑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그것들을 찾아가는 좀 과정을 담은 앨범입니다. 네, 앨범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찍은 프로필도 그렇고 다 밝아요. 뭔가 지금 웃음을 지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비웃는 거 아니죠? 다들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밝고 뭔가 화사한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하고 싶으실까 이런 고민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앨범을 듣고 질문을 좀 짜봤어요. 질문을 너무 많이 짜가지고 처음에 이걸 다 이제 소거법으로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질문을 저희가 추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셨던 내용들일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이제 태종님께서 어떤 의미로 곡을 만드셨는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P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러브크래프트가 사랑은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 일종의 전쟁이라고 묘사를 하셨어요. 네. 전쟁, 왜 그렇게 정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타인을 이제 이성에 대한 사랑이나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그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 되게 오밀조밀한 퍼즐 맞추는 거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체스나 장기처럼 이렇게 한 수 부르고 한 수 좀 앞서가고 그런 식의 이제 사랑을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봐서 전략이나 기교,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적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사랑이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데 보통 사랑하면은 타인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타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로 확장하신 것 자체가 좀 재밌고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태종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된 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일기를 이제 자주 쓰는 편인데 일기 이제 마지막 문장마다 미수자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을 듯한 이제 구덩이에 항상 빠져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나를 좀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겠다 싶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사실 텍스트로만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를 이렇게 아껴주거나 그러진 못했던 것 같고 텍스트로만 그냥 민서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를 지나고 지금은 이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제 가치관도 확고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저한테 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랑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태종님은 이제 되게 건강한 사람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앨범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러브크래프트가 기존 다른 앨범이나 싱글들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이 차별화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일지도 좀 궁금하고 본인이 좀 작업 방식 같은 게 달라진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작업 방식을 얘기해 보자면 원래 저는 이제 제가 혼자 기타로 곡을 쓰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앨범의 2번 트랙 도도나 4번 트랙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는 같이 공동 프로듀서가 있어요. 찬진이라는 이제 건반 쳐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먼저 건반으로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타로 쓰면 저는 항상 약간 우울한 노래들만 나와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도 이제 먼저 제시해줬던 게 좀 더 이제 그 분위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올리면 좋겠다. 그렇게 먼저 얘기해줘서 밝은 곡들이 나올 수 있었고요. 저도 그분에 동의를 해서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닿으려면 에너지가 뻗어야겠다 싶어서 밝은 것들을 최대한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연대회에서 이제 심사로 처음 뵀었잖아요. 되게 음악들이 무게감이 있고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좀 밝은 곡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 앨범이 너무 이제 밝게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공연장이나 페스티벌에서 팬분들 만날 때 되게 신나게 부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트랙별로 한 곡씩 또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에일리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에일리언이라는 곡은요. 왜 웃긴 일 있어요? 에일리언이라는 곡은요. 저 자신을 이제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곡인데요. 살다 보면 되게 내가 남들과 좀 다른가? 나만 좀 이상한가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항상 누구나 있을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좀 여기서 동떨어져 있나? 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좀 자신감을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고요. 가사를 보면 가사적으로만 좀 해석을 드리면 새가 되는 과정이에요. 노래 자체가 그 거울 속에 좀 내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라는 부분이 이제 새가 되는 듯한 그런 걸 표현했고요. 그리고 공중으로 이제 떠오른다는 표현도 있고 깃털이 내 몸에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새가 되는 형상을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새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저의 본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해놨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형상화시켜서 나는 타인들과 다른 게 맞고 그것들을 너 자신을 사랑해야만 이제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되게 카프카 변신 생각도 나고 뭔가 되게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은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게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또 되게 희망찬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가사 보면은 거울 속 마주한 낯선 얼굴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본인도 스스로 거울 보실 때 좀 낯설어 보이세요? 어, 거울 속 낯선 얼굴. 어, 최근 들어서는 좀 덜 낯설어진 것 같아요. 네, 계속 뭐 익숙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저한테 좋은 것도 주고, 어,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더 줄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익숙해지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사에 I've got nothing to change라는 가사를 처음 봤을 때는 네. 원래 또 태종님이 하시던 음악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체념에 가까운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좀 더 해방감 같은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방, 완전한 해방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새가 된 모습으로 나는 나야라고 사람들한테 외치면 누가 봐도 너는 너겠네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든 싫든.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가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가사에서 보면은 가사도 그렇고 지금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나를 좀 숨기거나 아니면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미묘한 감정들을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본인을 숨긴 적이 없는데 네. 좀 세상에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 그 영혼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방금 웃으셨어. 영혼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저 그대로 표현을 한 건데 영혼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대화에 있어서 영혼 없다 그런 표현을 들으면 사실 제가 더 표현을 더 해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뭐 누가 어디 좋은 데 다녀왔다, 여행 다녀왔다 하면 이제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다녀왔구나 정도로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들으니까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더 영혼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오히려 좀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혼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아니야? 그래요? 안 되는데. 오늘은 좀 눈빛에서 영혼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완전- 그 전에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오늘은 사람이 영혼이 있고 좀 생기가 있어 보이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 있습니다 오늘.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맞아요. 팬분들 만나는데 영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트랙 2번 도도 관련돼서도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도도 기본적으로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도도라는 곡은요. 그 앨범 소개 그래도 잠깐 적어놨듯이 그 도도새라는 멸종한 새죠. 그 새를 이제 가지고 와서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썼던 노래인데, 도도새가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천적을 만난 적이 없는 종이래요. 그래서 사람 처음 봤을 때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뭐 좋아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너무 쓰임이 많게 되고 그 도도새가 식용으로도 쓰임이 좋았고 여러 가지 쓰임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멸종을 무분별하게 잡아서 멸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꽂혔어요. 거기 키워드에 꽂혀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멸종한 새구나.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너를 사랑해서 이제 멸종하느니 너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다가가겠다. 그렇게 해서 멸종하느니 차라리 그때까지 멸종할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네, 라는 키워드를 담은 곡입니다. 사랑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멸종당한 새. 널 사랑해서 멸종하느니 차라리 그날까지 사랑하겠다. 네, 굉장히 로맨틱한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도도랑 아까 뒤에 이제 포기도 그렇고 라이브 클립을 만드셨어요. 네네. 라이브 클립을 이 두 곡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도도는 사실 이 도도만 타이틀곡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곡으로 모든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었고, 네, 같이 이제 음악을 이제 앨범을 같이 프로듀싱한 찬진이도 도도가 좋겠다고 얘기해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음악 안 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내 곡을 들려줬을 때도 이 곡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타이틀곡으로 정했었고 원래는. 그래서 처음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를 도도라는 곡으로 찍게 됐고요. 포기를 라이브 4번 트랙 포기를 라이브 클립으로 찍은 이유는 감독님의 추천이었습니다. 네, 뭔가 그런 어두운 것들을 표현하기에 좋아 보였고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그럼 곡을 선택하고 그 컨셉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컨셉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곡이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태종님의 여러 면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퍼포먼스 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좀 약간 연말 분위기도 나고 너무 밝고 알록달록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연출을 하게 되신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곡 자체도 좀 밝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연말 느낌도 좀 나고 뭔가 파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설레는 느낌이 되게 가득한 느낌이 드는 그런 퍼포먼스 비디오거든요. 네. 일단은 도도의 곡의 이미지만 생각하면 이제 저번 주였나요? 최근에 릴리즈된 이츠라이브 도도 라이브가 있는데 사실 그 색감에 더 이미지가 가까워요. 푸른고 시원한 색감에 더 이미지가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 곡으로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면 더 재밌겠다 싶어서 일부러 아예 반대되는 더 따뜻한 비디오를 레퍼런스로 잡아서 감독님께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연말 느낌, 네, 해리포터 느낌도 나는 따뜻한,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해리포터 분장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뜬금없지만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해리포터 보셨죠? 저는 좋아요. 다 봤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럼 책으로는 다 보지 어느 않았어요. 기숙사가 본인의 기숙사인 것 같으세요? 저는 그리핀도르 왜 아니에요? 전 당연히 그리핀도르일 것 같은데. 네, 그리핀도르 상이에요, 약간.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네. 팬분들이랑. 근데 자꾸 그 후플푸프나 레몬클로로 보내보내시더라고요. 호프푸프도 느낌이 있긴 있어. 그쵸, 약간 착한. 네, 선해 보이는 그런 음. 느낌. 네, 좋습니다. 밝고. 이번 앨범은 약간 호프푸프 같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도도 소개글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직접 앨범을 보면은 소개글을 다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번 앨범을 좀 해석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네. 도도에는 불협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네. 태종님이 생각하는 완벽하지 않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 완벽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세상에 완벽한 건 그 완벽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모든 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을 좀 되게 높이 사는 편이에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항상 뭔가 가면을 쓰고 산다거나 꾸며낸 것들만 좋아하고 제가 이제 저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꾸며내는 것들을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좀 표현해봤습니다. 본인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걸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용을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또 이렇게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 모습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서 이렇게 팬분들이 오신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 호응이 그렇습니다. 네, 멸종까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도도새가 있는데
이 도도새가 어쨌든 사랑 때문에 멸종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도새는 태종님 본인을 의미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태종님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랑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멸종까지 감수하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더 이상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게 사랑을 하게 되면 좀 되게 심하게 과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저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할 때 대상을 되게 신성시해요.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상상 속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뭔가 그렇게 좀 사랑하는 편인데, 그래서 멸종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사랑을 정리해보자면 이건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가까이 두고 싶은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의 뭐 싫은 모습도 있고 좋아하는 모습도 있겠죠. 근데 좋아하는 모습은 제가 더 보고 싶고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은 거일 거고, 제가 싫은 저의 모습은 버리고 싶고 저기 멀리 두고 싶은 거일 되고요.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거나 어떤 사물이나 뭐 문학 작품, 여러 다른 것들을 뭐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사랑할 때도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사랑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네. 여기 분들, 오늘 오신 분들 다 가까이 계신데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죠. 네. 근데 싱어송라이터로서 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사랑을 하면은 나를 좀 더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를 더 드러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신성시하면 본인을 좀 숨기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편인가요? 저는 좀 숨기는 편인 것 아, 같아요. 네, 사실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좀 많이 숨기는 편인데, 그래서 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좀 사랑하게 된다고 느낍니다.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찼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앨범이 전반적으로 좀 밝아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환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원래 그 전에 앨범들이나 싱글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어둡고 좀 약간 집착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런 사람인가? 이랬는데 이번 앨범 들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을 또 환하게 보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태종 씨는 어떻게 사랑을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그 언급해주신 그 이전에도 사랑은 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때는 뭔가 사랑이 없다고 느껴서 그렇게 되게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까신한 것처럼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사랑은 확실히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네, 그런 겁니다. 아까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신성시 한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환한 그런 존재로 저한테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태종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구원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되게 나를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건데 햇빛 같은 거니까. 네, 햇빛 맞네요. 햇빛. 그러니까 아까는 숨기려고 하신다고 했지만은 네. 사실 사랑을 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맞아요. 존재랑 같이 있으니까. 네네. 팬분들 앞에서도 본인을 잘 드러내시는 편인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곡 이야기를 해볼게요. 트랙 3 약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곡이 되게 귀에 착 붙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따라 부를 수도 있어요. 가사를 좀 외웠거든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앉아있을 때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옆에서 같이 중얼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왜 자기 노래를 중얼거리고 계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긴장을 푸는 방법인가요? 네, 이게 노래하는 것보다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네, 공연 때보다 지금 긴장이 더 돼갖고 지금 최대한 안 떠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하고 있거든요.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씀 너무 잘하시거든요.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안 풀렸어요. 별로 긴장한 티가 많이 안 나요. 아, 그런가요? 네. 잘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빨리 비춰줘서 더 본인을 드러내게 만들어주세요. 네, 트랙 3 약속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약속이라는 노래는요. 이제 그 밴드 크리스피의 그 건반을 치고 여러 가지 담당하는 그 동준이라는 친구와 작업을 했고요. 그 가사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일단 영재가 first step이거든요.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전과 이후에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에 있어서 이제 약속을 하기 전에 있어 사랑은 되게 더 작아지고 뭔가 내가 이래도 되나 그 단순 예를 들어서 썸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귀기 전 단계를 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지금 얘한테 더 터치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싹 정리해 주는 게 약속이라고 느껴서 뭐 말로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언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담은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사랑의 언약 같은 그런 부분인가요? 약속이라는 게? 네, 뭔가 맹세. 그쵸, 창대한 그런 큰 느낌의 언약이나 맹세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한 사랑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때 약속에서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멘트를 쓰셨어요. 네. 사랑과 상처는 태종님에게는 좀 인접해 있는 건가요? 사랑과 상처라는 게 좀 멀리 있으면 사실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그게 인접해 있는 상황인 건지 그런 상황이 자주 처하셨던 건지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아, 네.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그 제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은데 타인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같이 많이 인접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상처가 항상 같이 뒤따르고 그래서 거절 당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항상 상처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키워드도 그 뭔가 사랑에 있어서 약속을 할 때 정말 이 사람도 확실하겠다 싶지 않으면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네, 항상 상처가 인접해 있는데 그게 없을 때는 사랑과 상처가 둘 다 인접해 있지 않을 때는 혼자서도 이제 잘 생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길러서 좀 멀리 두고 살고 있습니다. 네. 세대형님도 뭔가 되게 보기에는 엄청 용기 있고 당당한 느낌일 것 같은데 사랑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용기를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속이라는 게 기쁜 거잖아요. 보통은 뭐 사랑을 고백을 하든지 뭐 사랑을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자체가 되게 기쁜 일인데 이 곡에서는 약간 안전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장치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미리 그 전에 장치하는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이게 본인의 연애론인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건 생존 전략 같은 거.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을 두려워해서 그 약속이란 걸 이제 뭔가 말을 꺼낼 타이밍이 오잖아요. 정말 이 사람도 확실하다, 100%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 저도 이제 거절 당하기 무서워서 잘 이렇게 먼저 선뜻 안 내뱉는 편인데,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큰 일이고, 네, 그래서 안전장치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큰 안정감을 주는 그런 안전장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약속이라는 그 두 글자가 좀 저한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팬분들은 다 태종님과 약속하실 수 있죠? 안 할 거예요? 다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4번 트랙 포기. 네, I couldn't find you. 이 소개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네, 4번 트랙 I Couldn't Find You Fog이라는 곡은요, 이 앨범에서 유일하게 상시를 노래하는 트랙이고요. 이 곡은 사실 처음 이제 찬진이랑 작업을 할 때부터 밝은 이제 가사가 나올 수 없다라고 딱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가사를 되게 술술 썼어요. 사실 저한테는 우울하고 이제 어두운 가사를 쓰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세 트랙은 가사를 쓰는데 그 온갖 그 여러 매체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 4번 트랙은 너무나도 쉽게 이제 가사를 써내려갔고, 네, 그래서 이 노래만큼은 상실을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했던 곡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 다른 곡들은 그 영감을 준 작품이나 뭐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게 있었나요? 특정한 작품은 없었는데, 특정하게 생각나는 건 없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핀터레스트에 뭐 로맨틱한 장면 쳐놓고 그걸 이제 글로도 표현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밝은 사람은 뭐지? 라는 거를 계속 시각화하는 걸 찾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따와야 좀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태종님한테 좀 밝고 경쾌한 이미지 좀 많이 보내주세요. 좀 보고 영감 많이 받아서 계속 이런 곡 더 쓸 수 있게. 근데 실제로 그 에일리언이라는 곡은 가사가 처음에 이제 팬분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막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냐면, 그 이제 제가 이제 굿덩이라는 어플로 이제 소통을 하는데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가 오갔었거든요. 행복이란 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얘기를 하다가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들 뭔가 그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뒤처지고 있나, 남들과 좀 다른가, 그런 주제로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삶 속에서 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사로 써봐야겠다 싶어서 나온 게 에일리언이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또 밝게 나왔어요. 되게. 그래서 네, 저한테 밝은 에너지를 주는 팬분들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하실 때 귀가 약간 빨개지셨어요. 네, 밝은 에너지를 주는 팬분들과 함께 있어서 오늘 토크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야기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포기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클립을 아까 찍으셨잖아요. 네. 이제
텅 빈 밀폐된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기도 한데 좀 아까도 뭐 어두운 느낌을 내려고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적막한 분위기를 내려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곡 자체 그 가사적으로 보면 제목으로도 봐도 그 뽁이라는 이미지가 메인이거든요. 그 사랑이 나한테 사랑이 전부고 다른 건 모두 안개야. 그런데 너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앞에 보이는 건 없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혼자 있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저도 안 나오고 안개로 다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혼자 뭔가 절규하고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봤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그 끊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다가 이게 뭐지? 약간 오류인가 생각하셨을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러 의도한 거고요. 네. 이렇게 앞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감독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본 그런 곡입니다. 저는 저 영상 받아서 보면서 제 컴퓨터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왜 끊기지?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시사를 미리 했는데 그때도 4K라서 끊기나? 뭐가 끊기는 거지? 이게 의도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또 소개문을 또 절절하게 쓰셨어요. 사랑이 전부고 다른 건 안개다. 이때 사랑은 뭐 집착이에요? 뭐예요? 어떤 사랑의 감정인 거죠? 사실 이 문장으로부터 이 가사가 나거든요. 딱 처음에 생각한 문장이 사랑이 전부고 다른 것보다 안개다 라는 문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 썼을 때는 너무 잘 썼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장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곡을 이제 다 쓰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되게 이렇게 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착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이게 1인칭으로서 이 노래를 들으면 이 화자의 입에서 들으면 되게 그 사랑이 구원 같고 뭔가 그런 좋은 이미지인데 절절하고 아름다운 슬픔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좀 집착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영상 볼 때도 왜 저렇게 오바를 해야 됐던 건가. 왜냐면 저기 안에서 있을 땐 구원 같다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 들었고 이 포기라는 곡 들었을 때 딱 사랑에 대해서 집착일까 구원일까 이런 되게 질문이 막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원에 가까운 건가요? 제 손을 떠난 곡이라서 들을 때는 집착처럼 보이겠고요. 이제 또 제가 실제로 실현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는 구원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로 부를 것 같네요. 네. 팬분들이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되게 계속 귀가 빨개지세요. 이게 더워요. 날이 더우신가요? 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가 빨개지셔가지고 내가 잘못 질문했나? 이제 비웃는 것 같은 이제 표정이 있을 때 진짜 보여. 좀 부끄러워요. 아니요, 다들 구원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 진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뭐 음악적으로 아니면 뭐 목소리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가사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제가 많이 짜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본인을 가장 크게 바꾸거나 완전히 다른 시간대로 데려간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되게 우울한 기질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슬퍼하고 조금 그 좌절을 좀 크게 맞고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에 이제 만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진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아니 어릴 때 사랑이더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되게 귀엽다라고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 해주신 것처럼 저라는 사람을 형성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쳐갖고 왜냐면 그렇게 오랜 기간 은 아니지만 만나고 나서 제가 그 후로 몇 년 동안 혼자 짝사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듣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그때 듣던 모든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좌절을 노래한 노래가 다 그 친구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예 저를 물리적으로나 좀 심리적으로나 다른 시간대로 항상 데려가 주던 사랑이었습니다. 네. 10대 시절에 절절한 사랑을 하셨군요.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네. 그러면 태종 씨의 노래는 좀 진한 감정들을 모아서 재현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뭐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대해서 좀 예감한 듯이 곡을 짓는 편이세요? 어떤 식으로 곡을 쓰세요? 저는 그 기대라는 감정을 거의 없애고 살고 있어요. 그 제 좌우명도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든 뭐 어떤 이벤트든 제가 기대하는 게 없어서 예감 좋겠다라는 말도 슬쩍 들어도 이제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표현하는 사랑은 항상 재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간 감정에 대한 재현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뭔가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데. 그렇죠. 제 앞에 커리어적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뭐 팬분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더 기대하고 예감하면서 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죠. 약간 뚝딱거리시는데요? 네. 네. 해봐야죠. 네. 뚝딱뚝딱 태종님입니다. 네. 러브크래프트 중심 감정은 사랑인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뭔가를 관찰하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를 관찰하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관찰하든 좀 관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을 바라보는 자의식과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분리하시는 편이십니까? 일단 그 관찰에 가깝다고 느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뭐든 다 분석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의식이든 감정이든 항상 분석하려고 해서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은 조금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의식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은 뭐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나이대에 따른 방향 찾아서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고 느껴져요. 제가 아무리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너무 많은 인과가 얽혀 있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래서 감정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로 남겨두고 있어서 좀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앨범 들으면서 되게 곡도 곡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되게 솔직하게 잘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게 여기서 되게 이런 말 하기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태종님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러브크래프트 이 사랑의 감정들 이후에 그 뒤로 새로 앨범을 또 만드실 거 아니에요? 뭐 노래도 만들고 계실 거고 그러면 좀 더 사랑 말고 뭐더 커다란 세계관이라던가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앨범들이
사랑에 관한 것들이었으니까 네네. 계속 사랑 이야기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 뭔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뭐 감정이나 뭐 어떠한 주제 같은 게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거대한 감정이란 게 있을까? 사랑보다 거대한 감정이 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좀 공포까지 느껴질 수 있는 상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공포가 이제 막 근데 음악적으로 겁을 준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 그 정도의 상실을 다시 한번 좀 어쿠스틱한 부분으로 풀어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울 정도의 상실 좀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 그걸 음악으로 표현할 때 되게 괴롭지 않으세요? 그런 감정들을? 실제로 맞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3월에 냈던 EP를 낼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저의 얘기들, 뭐 슬픈 얘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냈었는데 그때 좀 괴롭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표현을 해내는 게 직업이니까 네,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뮤지션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그 과정이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참 뮤지션들은 저는 진짜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솔직한 감정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말을 이렇게 네. 절진 않거든요. 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저기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또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 잘하시겠다. 약간 진행을 직접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뚝딱거리는 모습, 귀가 굵어지는 모습. 다 팬분들 덕분인 건지 아니면 탓인 건지. 네, 이쯤에서 팬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네. 태정님이 저한테 질문지를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직접 받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핸드폰에 저장해 왔어요. 그 질문들은 네, 한 4개 정도 뽑아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팬분들의 Q&A 첫 번째 질문. 앨범 제작 시 영감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음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잡아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1번 트랙 그 에일리언이라는 곡은 그 이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맥기라는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디종이라는 아티스트와 네, 그런 아티스트 영향을 좀 받았고 도도라는 곡은 이제 좀 안 어울린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스틴 비버 또 그런 사운드적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3번 트랙 약속 같은 곡은 좀 J-팝에 가까운데 그거를 이제 한국적으로 잘 해석하시는 이제 유더빈 밴드를 좀 레퍼런스로 삼으면서 작업을 했고 마지막 폭이라는 I Couldn't Find You라는 곡은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The 1975라는 1975라는 네, 뮤지션과 테이 임팔라라는 뮤지션을 좀 이렇게 레퍼런스로 잡고 영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도도새라는 키워드가 가장 눈에 보이죠. 네, 이그새 도도새와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아니죠. 네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네, 춤도 좀 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도 가사가 직관적이라서 별로 해석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네. 작업하면서 나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의미적으로는 진짜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들리시는 대로 해석하신 대로가 맞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만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뭐 소정의 선물이라도 오, 드리겠습니다. 답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쵸, 다 던져보시면 하여튼 숨겨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DM 창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껏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땡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나씩 보내주세요. 해석이라든지 이거 뭔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태종 씨가 보고 이걸 알게 되다니 하면서 약간 놀라시면서 선물을 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선물 뭐라도 드릴게요. 뭐라도 주신다고 네. 하니까 네, 네, 답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세 번째 질문 있습니다. 이번 EP 앨범의 트랙 순서에 따로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단순한 곡 배열인지 아니면 각각의 곡에 이어지는 면에서 어떤 서사나 의미를 전달하려고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의도적인 배치가 맞고요. 사랑을 얘기하는 앨범에 있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보다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걸 말하는 에일리언이라는 트랙을 1번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이제 2, 3번 트랙을 이렇게 순서로 배치했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그 영원한 건 없는